목적어 보어 관계이다. 역시나 PP형으로 썼고요. 자, 그래서 요 페이지는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 유닛 13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동사원형 ing, pp가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사역동사 have와 get은 공통적으로 pp를 받는구나. 그리고 keep과 find도 역시나 ing, pp를 받는구나.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있죠. 얘네들 여기 잠깐 보면은 지각동사 목적어 ing, pp 그리고 무슨 뭐 사역의 의미니 수동의 의미니 나왔는데 필요 없고요. 얘가 뭐뭐 되게 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keep 목적어 ing나 pp, find 목적어 ing나 pp 해석 요거 있죠. 요 각각 소문자에 써 있는 요 내용들이 있죠. 그냥 요 내용만 아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내용과 다 중복됩니다. 다 중복이에요. 중복.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분사 구문이 나왔네요. 자, 우리 분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해야겠네요. 아까 제가 번호 몇 번까지 썼나요, 여러분? 7번이었나? 아까 몇 번이었어요? 7번이었냐? 6번이었냐? 6번까지 썼어요? 자, 그럼 7번 쓸게요. 분사구문. 자, 보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이 66, 68쪽 두 페이지에 걸쳐서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분사구문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사구문의 이제 개념이 뭐냐면 개념을 먼저 쓸게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구의 형태로 바꾸는데 이때 분사를 이용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를 주어 동사가 없게끔 바꾸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분사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사절이라는 녀석, 부사절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90% 이상이 부사절은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근데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ing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사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 만들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요 덩어리 부분이죠. 여기. 자, 요 부분을 이제 구의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접속사부터 볼 건데 일단 접속사를 삭제합니다. 근데 단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생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생략이 안 되냐면요. 이 접속사를 생략했을 때 의미 전달이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생략에 관한 이야기 혹시 한 적이 있었나요?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략의 기본은 뭐냐면요. 빼도 상관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렸을 때 전달에 있어서 조금 애매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느낌이 뭔데요? 이게 또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가 생략이 잘 안 되냐면요. when이나 while 같은 애들이 보통 생략을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주로 when, while 이런 애들은 생략을 잘 안 합니다. 보통 잘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아시겠죠? 물론 얘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뭐 because든 if든 뭐 although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생략하냐 마냐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 주어를
삭제를 하는데 자 주어를 삭제하기 전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둘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다면 굳이 두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두 주어가 다르다 이 경우라면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동사. 저 동사에다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동사는 무조건 ing형으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분사구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ing가 나오고 블라블라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일단 이게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요. 됐니? 자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 텐데요. 조금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예외적 사항. 여기서 제가 또 특이사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특이사항. 분사구문 만들 때. 자, 제가 또 역시나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좀 달게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 주어랑 다르다고 한번 쳐볼게요. 다르다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접속사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를 써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에다 뭘 한다? 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접속사를 지우냐 마느냐는 사용자 마음이라고 했죠. 사용자 마음이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아래 거는 쓰지 마세요. 아직은 쓰지 마세요. 잘 봐봐. 내가 접속사를 예를 들어 안 지웠어. 그냥 냅뒀어. 그냥 냅뒀어. 자, 주어가 다르니까 지우면 안 되잖아. 그럼 주어도 그대로 씁니다. 그럼 동사에 ing 이렇게 해버렸어.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요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접속사 그냥 냅둔 거고 주어 다르니까 냅뒀고 동사에 ing 했으니까 분사구문 만든 거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애초에 이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의 취지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에 제가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는 일반적으로 짧고요. 절은 일반적으로 길다. 그래서 구 버전으로 얘기할 때는 간결하게 말하고 싶어서 구를 쓰는 거고 절을 쓸 때는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서 절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분사구문을 이렇게 쓴다고 쳐볼게요. 아니 그러면 짧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길어졌잖아요. ing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분사구문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냥 접속사의 주어 동사를 쓰고 말지 뭐하러 분사구문을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잘못된 분사구문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일단 써주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뭐냐면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요 다른 경우에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반드시 접속사를 생략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얘는 맞습니다. 얘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죠. 그래야 분사구문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맞죠? 단어 개수가 줄었잖아요. 접속사를 날렸으니까. 근데 안 날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니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구의 형태로 바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경우에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무조건 접속사를 날리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애초에 취지가 잘못되기 때문에. 됐죠? 근데 이런 내용은 책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이제 예문들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사구문 만들기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왼쪽 좀 지울게요. 자, 잠깐만 보자. 일단 분사구문 만들기 해서 이제 위에 쉬운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특이사항 하나가 있거든요. 특이사항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보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접속사 날립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죠? 날립니다. 그리고 동사에다 어떻게 해라? ing를 했어요. 그래서 boring 나왔죠. 쉽죠?
자, 접속사 날립니다. 주어가 똑같아요. 날립니다. 그래서 동사 나왔는데 자, 동사가 being이 되죠. 그래서 being이라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hile도 똑같이 보면 while 날리고요. she 똑같으니까 날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ing, being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being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략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에서도 나와 있죠. 여기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being reading a book이라고 쓰면 틀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진행형을 쓰고 싶을 때 원래는 우리가 비동사의 ing를 쓰잖아. 근데 이 ing형에 이미 진행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being을 따로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진행형을 쓸 때는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분사구문을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그냥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분사구문의 기본에서 특이사항에 대해 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특이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은 아래다가 쓰시고, 방금 전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방금 전에 쓴 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쓸 거는 2번이 됩니다. 2번. 자, 봐봐. 이 분사구문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냥 따로 쓰는 게 낫겠다. 잠깐만, 동그라미 몇 번이었냐? 고생하면 28번. 아니, 동그라미 번 3번인가? 2번이에요? 요거 쓸 차례요? 3번. 3번이에요? 미안해, 내가 고생 까먹었어. 이렇게 쓸게요. 3번에서 지금 방금 특이사항을 얘기했으니까 그 분사구문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분사구문의 형태.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ng로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기본형. 그렇죠? ing로 시작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는 이제 생략할게요. 뒤에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pp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수동형이 되겠죠. 아니, 아까 전에 분사구문 만들 때 무조건 지우고 ing라고 했잖아. 근데 왜 pp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BPP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내가 여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여기다 쓸게.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의 ing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날리고 ing 되는데 being 날라가니까 ing만 남는다. 이렇게 된 거죠. pp가 나왔어. 수동태죠? 그러면 지우고 ing 되는데 being 생략되니까 pp만 남는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비동사 뒤에 ing나 pp만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어 자리니까. 맞죠?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는가?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명사. 그럼 똑같습니다. 날리고 ing인데 being 없어지고 명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근데 분사구문에서 명사만 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많아요. 날리고 ing 되는데 형용사만 남는 겁니다. 단 이때 형용사 한 단어만 남으면 안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when I was happy라고 했어. 이러고 그냥 문장이 끝났어. 그리고 주어동사 나왔어. 그러면 날리고 ing 하는데 being 날라가니까 happy만 남잖아. 그럼 happy 콤마? 이렇게는 안 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형용사 보어를 쓸 때는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붙는다는 거죠. 이 덩어리를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르거든요. 형용사구.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형용사가 나오고요, 뒤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형용사 구가 나올 때예요. 이 덩어리를 형용사구라고 불러요. 형용사의 전치사의 명사. 예를 들면 뭘까요? 얘네가 잘 알고 있는 full, of, 명사 이런 거. 뭐뭐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형용사, 전치사, 명사잖아. 됐어? 이게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구.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while I was in 서울 이랬어요.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럼 얘도 분사구문 만들면 날리고 ing인데 being 생략되니까 전명구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마지막
전치사에 명사만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앞에 비인이 생략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건 뭐다? 전명구인 경우도 있다. 전명구.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수동형, 형용사구, 전명구. 이게 뭐다? 분사구문의 여러 가지 형태이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똑같아요. 날리고 ing다 똑같습니다. 다만 비인이 생략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ing나 pp로 시작해야만 분사구문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사 파트에서 내는 시험은 결국 ing냐 pp냐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둘 중 하나로 시험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럼 어떻게 푸느냐? 똑같아요. 이 주어가 하는 거면 ing고 이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의미상 주어의 종류 썼었죠. 아까 전에. 그렇죠? 주격 보호할 땐 주어, 목적격 보호할 땐 목적어, 명사를 수식할 땐 수식받는 명사. 이렇게 의미상 주어 썼었잖아.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누구라 했죠? 주절의 주어라고 했어요. 주절의 주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똑같고요. ing 뒤에 목적어 나오고 pp 뒤에 목적어 안 나온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 건데 네 번째는요. 지금 책에는 분사 구문의 쓰임이라 나왔는데 저는 쓰임 말고요. 분사 구문의 해석이라 쓰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해석. 자, 이것도 독해 시간이었나?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써볼게요. 분사 구문은요. 이론상 모든 접속사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 모든 접속사의 의미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니 접속사의 주어 동사에서 날리고 ing 한 게 분사 구문이니까 당연히 어떤 접속사든 간에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접속사의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로 해석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주로 해석 많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책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5가지 말고 제가 순서대로 써드릴게요. 순서대로 분사 구문의 해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뭐뭐 하면서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해석에서. 그래서 일명 이거를 동시동작이라 하는데 우리 책에 66쪽 B에 소문자 C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요 해석이 제일 많이 나와요. 분사 구문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책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연속 동작이라고 불러요. 연속 동작. 이건 동시 동작, 연속 동작. 근데 명칭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자, 세 번째 해석은요. 뭐뭐 때문에고요. 자, 네 번째가 뭐뭐 한다면입니다. 이게 긴출 해석이에요. 긴출 해석. 해석 순위라고 써요. 해석 순위.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해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되니? 여기서 더 구체적인 팁을 좀 주자면요. 2번 같은 경우는 좀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사구거든요. 맞죠? 왜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니까 부사구입니다. 여러분 부사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문장에서 어디다가 쓸까? 부사구나 부사절을 어디다 쓸까요? 저기. 어디다 쓰냐면요, 심플합니다. 맨 앞에 쓰거나 중간에 쓰거나 맨 뒤에 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맨 앞에 쓸 때랑 중간에 쓸 때랑 맨 뒤에 쓸 때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를 해볼게요. 부사절이죠? 이걸 문장 맨 앞에 썼어. 그럼 뭘 붙이냐? 콤마를 붙여요. 콤마를 여기 뒤에다 붙입니다. 맨 앞에 쓸 때. 중간에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얘를 중간에 쓸 때 앞뒤로 콤마를 붙여요. 앞뒤로 콤마를 붙이고, 만약 뒤에다 쓸 거다. 뒤에다 쓸 거라면요, 콤마를 여기 앞에다 붙이는데 심지어 이때는요 안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콤마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사소한 차이죠. 콤마가 어디에 붙느냐, 쓰냐 안 쓰냐, 이런 사소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사 구문도 똑같아요.
분사구문도요. 문장 맨 앞에 쓴다면 보통 콤마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중간에 쓴다면 앞뒤로 붙여주고요. 분사구문을 뒤에 쓴다면 콤마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그러면 잠깐 돌아가서 2번의 경우에는요. 해석을 잘 봐봐. 그래서 뭐뭐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뭐뭐하다. 얘들아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해석으로 되려면요. 분사구문의 위치가 분사구문이 중간이나 뒤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을 때는 이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사구문이 맨 앞에 나왔어. 그럼 이 해석으로 안 쓰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분사구문이 맨 앞에 있을 땐 그럼 어떤 해석을 하면 돼? 얘나 얘나 얘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웬만하면 이 세 개로 나옵니다. 웬만하면 세 개. 맨 앞에 있을 때는요. 만약에 중간이나 맨 뒤에 있을 때는 요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뒤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간에 쓰일 때도 사실 요 해석 잘 안 돼요. 오히려 중간에 쓰일 때는 이 해석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이 해석이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책에 없잖아요. 어떤 게 해석이 제일 많이 되느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분사구문의 해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6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의미적인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분사구문의 쓰임이라는 건 결국 그냥 접속사의 해석이에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A에 있는 걸 보면은 watching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시간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뭐뭐 하면서 코미디 쇼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칠판에 띄워놓고 볼까? 뭐요? 자, 봐봐. 여기만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냥 코미디 쇼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being a popular singer. 자, 인기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가 블라블라 할 것이다. 뭐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smiling brightly. 자,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Thinking about the problem over and over.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에 대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going straight three blocks. 자, 세 블럭을 간다면 너는 찾게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사구문을 올바르게 해석한다 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사구문의 해석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 사실 여기서도요. 더 딥하게 들어가면 웬만하면 1, 2번, 웬만하면 2개로 나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3, 4번도 사실 잘 안 나와요. 얘네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8쪽에 있는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은요, 제가 따로 필기를 안 할 거고요. 책에 있는 걸 볼 겁니다. 근데 책에 없는 내용의 분사구문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따 동그라미 5번 써달라 하세요.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일단 책에 있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자, 봅시다. 뭐 이렇게 아까부터 떨어지냐? 뭐가 퍽퍽퍽 떨어지고 뭐 하는 건데? 던지고 아씨 말로 해 말로 시리하지 말고. 자, 봅시다. 완료형 분사구문 한번 볼게요. 자,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경우에 having PP 형태의 완료형 분사구문을 쓴다. 자,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접속사의 주어 동사를 있는 것부터 볼게요.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있죠? having read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그냥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사구문 만들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날렸어요. 주어 똑같죠? 날렸어요. 얘가 동사죠? 그래서 ing 했습니다. having. 그렇지? 그래서 having read. 됐어요? 별거 없죠?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에서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냐면요.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답니다. 내가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얘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되니? 우리 이거는 준동사 할 때도 배웠었거든요. have pp의 형태는 뭐다? 과거로 해석한다. 그 이전 시제로 해석한다. 현재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다. 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동형 분사구문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죠. being 생략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being awarded the Nobel Prize 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원래 문장을 보자면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요. 얘가 being이 됐죠. 근데 being 생략되니까
awarded만 남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서 그녀가 기뻐서 날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현재 시제거든요. 이런 게 좀 주의해야겠죠. 날리고 ing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being hurt, being 날리고 hurt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ing이 아니고요.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ing pp로 써야 되는 거예요. having pp. 그럼 엄밀히 따지면 having been hurt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제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아까 being이 생략 가능했었죠. being이 생략 가능한 것처럼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해요. 세트로. 그래서 hurt만 남게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면 잘 봐봐. 분사구문 문장만 볼게요. 분사구문 문장만. 이 두 문장만 보면 그냥 awarded고 그냥 hurt예요. 근데 위에 건 어땠습니까? jumped랑 시제가 똑같았었어요. 그렇죠? 둘 다 과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PP형인데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예요. 시제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요. 해석으로.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요. 이 분사구문이 중3 2학기 중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서술형에서 보통 낸다면 분사구문 문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사절로 바꿔 쓰라고 해요. 부사절로 바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날리고 ing 하면 되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보통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얘가 현재 시제잖아. 그럼 이거를 현재 시제로 써야 되나? 과거 시제로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과거 시제야. 얘는 현재인데. 얘 과거니까 그럼 얘 대과거로 써야 되나? 아니 얘는 똑같이 과거였어. 그럼 이 시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게 이제 헷갈리다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밖에 없어요. 얘는 해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었고 그녀가 기쁘어서 점프했고요. 같은 시제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의 친구의 농담에 상처를 받아서 그가 지금 기분이 안 좋대요. 여기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재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그의 친구의 농담에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에 받았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지금이란 말을 굳이 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같은 현재 시제였다면 굳이 나오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나오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건 그 전에 과거 시점에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라는 말을 붙여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독립분사구문 보겠습니다. 자, 이 독립분사구문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별 배우지 않았어요? 응? 이거 처음 봤던 거 같아요. 어디선가 봤겠죠? 네. 이 책에서 앞에 있었나요? 독립분사구문을 배웠었다고요? 독립분사구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요. 뭐 말만 그럴듯하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요 형태에서 이 주어랑 달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를 그대로 남기고 ing 써야 했죠. 이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명칭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분사구문을요 잘 틀려요. 학생이 잘 틀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다 밑줄을 딱 쳐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 얘 what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being으로 썼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녀석과 함께 세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있는 위드 분사구문은 별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5번 쓸 줄 알았나요? 4번이는요? 5번이요. 5번 해석 썼습니다. 이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다 죄송해요. 5번으로 안 쓸게요. 중요한 거니까 별로 쓰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에서의 이제 포인트인데 이 제목을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 많아요. 내용이 많나? 아니 내용이 많진 않아요. 내용이 많진 않은데 책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거를. 분사구문과 병렬구조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요. 분사구문과 병렬구조 간의 관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기본부터. 제가 일단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했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사구문과 병렬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법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학교에서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시험엔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엔 엄청 잘 나와.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기본부터. 자, 내가 평범하게 주어 동사 쓰고요. 콤마 찍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엔드 없어. 엔드가 없어서 예, 틀립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콤마 있죠, 콤마. 이 콤마는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다른 구현을 해볼까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참고로요. 여러분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땀 표시. 이 세미콜론. 얘는 접속사가 맞습니다. 얘는 접속사예요. 세미콜론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쓰고 세미콜론하고 주어 동사 쓰고 세미콜론하고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접속사예요. 근데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세미콜론 뜻이 뭐예요? 세미콜론은요 and나 but이나 or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콤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바꿔야겠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꿀까?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d를 쓰면 돼요. 이러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됐니?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똑같다고 한번 쳐보자. 근데 똑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주어가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를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분사구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과 요 문장은 and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됐어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1번이라 쓸게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1번, 위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2번. 얘네는 각각 뭐라고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됐지? 똑같이 주어 동사 연결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접속사죠. 접속사 날리겠습니다. 주어가 똑같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일단 쓰면서 날릴게요. 자, and 날릴게요. 주어 2번이 얘랑 똑같다고 쳐볼게. 날릴게요. 그럼 동사에다 뭐 하면 돼요? ing가 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분사구문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ing 이렇게 남게 됩니다. 얘도 어법상 맞아요. 얘도 맞다. 그래서 만약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앞에다가 주어 써주면 되는 거죠. 됐니? 만약 주어가 다르다면 주어가 다른 버전도 한번 써볼까? 주어 ing 됐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분사구문은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분사구문을 앞에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and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and의 뜻일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하고 나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다 쓰면 안 됩니다.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an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접속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because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because 같은 거. 이건 쓰지 말아봐.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야. 틀렸다고 했죠 이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because 같은 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아니면은 아예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는 어법상 맞잖아요. 이렇게 쓰면 맞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분사구문 만들면 돼요. 날리고 만약에 이 주어가 다르다고 쳐볼게. 그럼 냅두고 ing야. 그럼 주어 ing가 됐네.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책에서 방금 전에 봤던 독립 분사구문이 돼야 되죠. 됐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다 밑줄 쳐놓습니다. 그리고 어법상 많이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봐봐. 요쯤에다 쓸게요.
쉬운 예시로 써볼게요. 쉬운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갖고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and watched TV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문장이야. 예를 들어 원래 문장. 근데 시험에서는 저렇게 안 낸다고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낼까? I had dinner 그리고 watched TV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틀려요. 이거는요. 왜?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watched랑 had를 병렬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의 문장을 봐봐. 위의 문장에 and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and와 watched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요 사이에? I잖아. I.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이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 날리고 ING.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밑줄 딱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게 고등부에서 내는 시험 스타일이야. 이게 원래는요 고2에서 내던 거예요. 고2에서.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고1에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1에서. 요 출제된 실제 사례도 보여줄게요. 실제 사례. 이 시험이 언제 나왔었냐면요. 재작년 주역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왔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자, 잠깐만요. 거를 한번 봐야겠다. 21년도 2학기 중간고사이고. 어딨지? 여기 있다. 자, 고등부 어법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봐봐.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미드 분사 구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 일단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A에서 G 중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3.8점.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7개 밑줄 쳐져 있어요. 7개. 그래서 개수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마지막 문장.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콤마하고 크리에이팅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근데 원래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이게 원래 문장. 근데 이 create가 그래서 누구랑 짝이냐? 얘랑 짝이에요. uses. 됐어? 그럼 이제 make production 주어 나왔고 uses 동사 1번이고요. vast amounts of water, land, grain, and energy 여기까지 목적어거든. 그리고 평범하게 and하고 create 동사 2번 프로그램에서 목적어 with animal waste and resulting pollution 이렇게 이거야. 그냥 평범한 문장이야. 평범한 문장. 근데 이랬는데 시험에 어떻게 낸 거야? 지금 create와 and 사이에 있는 주어가 생략된 거죠. make production이 생략된 거죠. 이 시력 1 한 단어로 쓰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날리고 ing. 그래서 creating이 나온 거. 됐어?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했다고. 실제 고등부 주역고에서 나왔었다고. 됐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사구문과 병렬구조 간의 관계 원래는 병렬구조였죠. and create니까 create랑 uses랑 짝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병렬로 나왔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꾼 거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출제를 했었다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이 오는 거야. 잠깐만 있죠? 원래는 이거 create였는데 s 붙였었는데 s 붙인 게 맞나? 근데 앞에 and가 없으니까 뭔가 틀린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뭐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서 이걸 많이 틀렸었어. 처음 봤어. 얘가 직볼 때도 얘기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배웠던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패턴도 있지만 유일하게 좀 특이한 게 and 주어 동사. 사실 얘는 부사절은 아니잖아요. 등위절이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부사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좀 특이 사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그러면 보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독립분사구문도 어떠냐면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eing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is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it is Sunday니까 주어 동사 앞에 나왔고 I didn't get out 나왔으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콤마만 있네요. 그럼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접속사를 쓰든지 아니면은 뭘 쓰라고요? 아니면 분사구문을 만들든지. 됐어? 그러니까 is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being이 맞는 거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거의 골자는 뭐냐면요. 아,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라는 것 자체가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It is Sunday 콤마 찍고 I didn't get 이게 틀렸다고요.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가 틀렸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빙으로 써줘야 되는구나. it이랑 I가 다르니까 it을 냅둬야 되는구나. 이런